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된 후 관련된 민원 접수량이 지난해 가장 많았습니다.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대문구가 천장산 목공예 체험장에서 사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초청해 2025년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도 공공기관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된 후 관련된 민원 접수량이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는 피해 보상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앞 도로입니다.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행여 앞범퍼가 닿을까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길은 갈라져 있고 인도가 없어서 시민들은 다른 길로 우회합니다. 땅은 많이 지금 울퉁불퉁한 상태고요. 이미 다 꺼진 데는 꺼져버렸고요. 되게 많이 위험합니다. 진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 신고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674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차량 통행과 인도와 관련된 교통불편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피해 보상과 차량 파손 등 생활불편 민원이 3년 사이 5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최근 남구 사례처럼 지난 2023년 북구에서도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나타났다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공사장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택시가 돌진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원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배상, 영업보상 해준 역사도 없고 민원을 넣다 보면은 여기다 물어보면 다른 데다 물어보라고 하고 이 약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말하자면. 광주시는 각 시공사가 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가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까지 정확한 보상 건수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주체인 광주시가 피해 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 교수, 연구원 등 학회 회원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 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백이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정빈 차기 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상식 선결대 총장이 환영사를 전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제 경제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국제 정치 경제의 환경이 바뀌는 새로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비전 2030의 실천자가 되고 싶다는 것.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개헌 이야기를 실천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주주의와 그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또는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뜻깊은 우리 나를 맞이해서 경기지사로서 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일에 매진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30년 개혁과 성공의 세기를 함께 찾아야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30주년 기념 행사에 모여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제기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지방행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이러한 문제에 지방행정이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대처할 것이냐. 지방행정의 혁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문제를 다듬어 가려고 합니다. 이어 제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논산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국방산업 메카로의 도약, 농업의 세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이 백성현 시장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그 덕분이고요. 또 여기에 또 뒷받침을 하고 있는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바로 지혜와 땀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논산 시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백성현 시장의 지혜가 함께 모아져서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논산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시 쏟아볼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수요응답형 스마트 교통혁신 정책으로 대중교통혁신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성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천장산 목공예 체험장에서 사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천장산 목공예 체험장은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별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목공 지도사 자격증 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목재 부산물과 제거 수목을 활용한 친환경 목공예품 제작도 진행됩니다. 체험을 원하는 구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는 어린이들의 창의력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동대문구 도시문제 해결 및 공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동대문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5월 11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5개 팀을 선정해 총 280만 원의 상금과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표창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자치구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24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자치구는 시상도 했는데요. 마포구는 최우수구 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2024년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표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에서 열려 우수자치구 상장 및 담당자 표창 수여, 우수자치구 사례 발표, 자치구 약자동행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마포구는 함께하는 구간건강 동행관리 사업으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우수자치구 사례 발표 시간에는 마포구가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자치구 약자동행 토크 콘서트에는 마포구 보건소 치과의사인 박정미 씨가 참여해 서울시장 등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가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7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초청해 2025년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정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발표, 언론인들과의 토론,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신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5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건설업체, 건설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횡성군 건설시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주요 건설 사업 발주 계획,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는 물론 횡성군이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 내 장비, 인력, 자재 사용에 따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025년도 횡성군의 발주 규모는 95개 사업 3,517억여 원으로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SOC 예산 감소와 지방 교부금 감소 분위기 속에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문화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문화원 이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확정, 추가 경정 및 국비 공모 사업 계획 심의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당연직 이사 임명장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평창문화원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2025년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평창문화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문화 기반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일본과의 파트너링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충북도가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란 헬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K-바이오벤처 파트너링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과 일본 제약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벤처 스타트업 IR 피칭과 기업별 파이프라인 홍보를 위한 포스터 세션, 한일 기업 간 1:1 파트너링,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일본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 세미나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충북도가 한국화장품협회와 오송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일본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엑스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화장품협회는 일본 내 화장품 기업 및 바이어들의 엑스포 참여를 지원하고 충북도는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권 거점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권 공동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을 위해 국가공항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장래 항공 수요 예측, 활주로 입지 및 공역 검토,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올해부터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 산업의 고도화를 시작합니다. 청주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충북대학교를 기술 핵심기관으로 해 청주 특정 지역을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 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정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199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소 기업 설립 30건, 기술 이전 172건, 창업 65건, 투자 연계액 106억 원, 일자리 창출 299명,
매출액 346억 원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단계에서는 첨단 반도체 및 스마트 에너지 산업 IT 융합 부품 고도화를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대중견, 중소, 개방형 혁신을 핵심으로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해 첨단 산업 혁신 허브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청주 강소특구는 성공적인 2단계 추진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딥테크 기술 사업화 플랫폼 조성, 혁신 엔진 구축, 딥테크 창업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보령시는 올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한층 강화해 선진 교통문화도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도 늘릴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기존 13대에서 1대 증차해 24시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도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립니다. 또 시내버스는 올해 수소 및 전기 저상버스 14대를 추가 도입해 노약자의 승하차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상간 오지마을 어르신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화나 어플을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불러보령을 운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도관계부서, 경북교육청, 대학 교수 등 민관이 함께하는 영유아 돌봄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혼자 귀가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합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이 하루 6시간 2인 1조로 상시 활동하며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은 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심리 회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통합버스 동승을 통해 어린이의 승하차와 안전이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교육청, 소방, 경찰, 민간시설 등이 협업해 도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26개 공공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첫 번째 경북도 공공기관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회의는 도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경주 현장을 방문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회의는 도정 주요 현안 사항 공유,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보고 및 협조 사항 전달, 실국별 에이펙 관련 추진 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전시행사,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미국의 챗GPT, 중국의 딥시크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선도도시 광주에 AI 컴퓨팅 센터를 조성해 AI 주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 AI 인프라를 활용해 AI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AI 산업 후발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자원을 총동원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광주 AI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시급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로 한 만큼 광주가 AI 주권 회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초고대로 만들 때 필요한 전력의 문제와 추가로 부지의 문제가 지금 국가 AI 데이터 센터 주변은 해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AI 기업은 광주 AI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한 AI 기술을 소개하며 지역도 AI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AI는 사람이 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역 인재를 먼저 발굴하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또 저희 같은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미국의 챗GPT에 이어 중국의 딥시크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형 챗GPT 개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가 AI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멕시코와 쿠바 등 남미에 정착해 고된 삶을 살면서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민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후손들이 전남교육청의 도움으로 한 세기가 지나서야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입국한 쿠바 고등학생 야스민에게 한국은 조금 특별한 나라입니다. 야스민의 고조부는 한국인으로 지난 1921년 쿠바에 정착한 이민자 1세대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쿠바의 1세대 이민자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한윤회를 조직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의 활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 씨였다는 고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던 야스민은 집에서 8시간 떨어진 어학당을 다녔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어왔습니다. Siempre he estado interesada en la cultura de Corea porque mi familia paterna es descendiente y siempre estaba en el círculo interesándome por la cultura, el idioma, etcétera, y actividades. 그런 야스민에게 전라남도 교육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쿠바에서 영재학교로 다니던 우수 학생이었지만 선조의 나라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한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IT 분야,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야스민은 3년간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Venir a Corea del Sur es para mí como cumplir el sueño de mi niña interior, y sobre todo venir a estudiar es como cumplir algo que nunca pensé que iba a llegar a lograr. 전라남도 교육청은 야스민을 비롯한 해외 인재 77명을 초청해 3년간의 학업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취직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번 유학생 유치 또 국제 직업 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입니다. 고된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던 한인 후손에게 100여 년 뒤 모국이 교육의 기회를 선물하게 되면서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총 192학점 수료, 성취율 40% 이상 달성하면 됩니다.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 교과를 보통 교과로 편제해 운영 예정입니다. 고교생이 대학 개설 과목을 이수할 경우 3년간 최대 8학점을 고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대학 진학 시 공식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에서 자기 심장 박동 소리가 장기간 들린다면 혈관 질환 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귀에서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혈류 변화나 신체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맥으로 혈액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혈관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동정맥류는 방치할 경우 뇌신경병증이나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